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연이 잡혀 있습니다. 온라인은 오후 12시 점심시간이죠. 점심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점심시간으로 바꿔봤는데요. 오후 12시에 오셔가지고 온라인 강의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은 저희가 토요일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강연은 좀 특별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분의 멘토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은 대강연회라고 해서 저희 주챔 식구들 네 분의 전문가들이 한 번에 가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요. 4인 4색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서 들으실 수 있다는 점, 부산에서 하니까요.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요 꼭 오셔가지고 연말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시황들 각각 생각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요. 역발상 투자도 제가 지금 입술이 지금 상처가 조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물집이 나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요. 역발상도 잠시 쉬었죠. 그렇게 쉬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 쉬기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해드렸죠. 근데 이제 좀 가파르게 한번 이렇게 좀 푹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충격이 온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충격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굶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빠지는 살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빠지는 살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질 때도 조금은 있습니다. 없나요? 어쨌든 살이 자연스럽게 빠질 때처럼 자연스러운 감소다라고 보면 돼요. 뭔가를 해설하기보다는 환경의 변화라든지 심리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가 되듯이 지금 지수는요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관망을 하면은 왜 옆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을까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내년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불안함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홀딩하고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존버라고 하죠.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자. 기다려보자. 팔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야 뭔가 좀 불안하니까 조금 지금 내가 현금을 챙겨놓는 거 어떨까? 지금 투자한 돈들을 조금 빼는 게 어떨까?라는 움직임들 그리고 동시에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죠. 야, 내년에 이제 또 설날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은 전후로 해가지고 또 사정이 또 이렇게 저렇게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안 사는데 파는 사람들이 조금씩 증가하면요. 그 양이 많지 않더라도 전부 다 관망하고 있을 때 약간의 매도세와 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이 조금만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주가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거래량도 보시면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소가 되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막 사고 팔고를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많이 안 팔고 많이 안 사는데 오히려 파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파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매수가 그만큼 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로 횡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하락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하락했으니까 반등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횡보세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지난번에 보면은 8월 9월 달 보면은 닝기적거리면서 빠지다가 추가 하락으로 뒤에 이렇게 좀 더 가파르게 꽂아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움직이다가 살짝 가파르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횡보세로 유지가 되다가 횡보하는 저런 하락이 유지가 되다가 추가 하락이 깊게 나오는 경우는요 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위쪽에서 뭔가 멍 때리는 것처럼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훅 빠진다던가 또는 여기서도 고점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을 때도 멍하게 조금 있다가 반등 나오는가 싶더니 훅 빠진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은요 진짜 증시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과거를 좀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자주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횡보세처럼 움직이는 하락에서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연말 연초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1월이 돼서부터 해가지고 1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약간 큰 하락이 한번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증시가 약간 두려움, 그러니까 악재가 될 만한 요소들은 많은데 악재라고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볼 때 악재가 드러날 수 있으니 현금 들고 관망하는 자세는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도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은 웹스가 상한가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웹스, 그리고 신스틸, 더코디까지 이렇게 4종목이 급등되어 있는데 한국 엔콜 유전, 뭐 엔콜인지 앙콜인지 뭐 이런 거 안코리아인지 요거는 지금은 뭐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런 거는 쓰잘데기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 이상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헬릭스 믹스부터 해가지고 VC까지 해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뭐 엄청 좋은 모습으로 급등 나오고 있다라 하긴 좀 그렇죠. 약간 잡주들이 조금 많은 편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가 조금은 급등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아스트부터 해서 뭐 CIS, 세노텍까지 이렇게 보여지는데 딱히 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단기 급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만한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급등 나온 종목 중에 신스틸, 이렇게 신스틸이라고 나오는 종목부터 볼 텐데요. 일단 신규 상장주죠. 그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무상증자를 했나요? 이 기업은 도대체가 뭐 하는 기업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지금 스펙 합병이 돼서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상장이 된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이렇게 증시가 좀 핫하지 않고 빌빌거리고 있을 때 이런 신규 상장주가 등장하게 되면 사람들은 또 이런 데 또 관심이 가게 되죠. 우리가 라면도 맨날 먹는 거 먹다가 신제품 나오면 저거 한번 먹어볼까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런 느낌으로 급등이 나온 거다. 근데 이제 오늘 거래량도 좀 많이 나왔고 주가 변동폭이 뭐 잠시 단기간에 7, 8%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일 정도면 상한가 바로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들고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이제 신규로 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사주지 않으면 어차피 세력들이 물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웹스입니다. 웹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뭐 자동차 내장재라든지 또는 뭐 생태 하천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프라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던 기업인데요. 요거는 오늘 왜 급등이 나왔는가? 일단 재무상으로 봤을 때는 급등 나올 이유가 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급등 나온 이유가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본다면요.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도시재생사업 관련주로 해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상급등 현상이 있게 되는 건요, 예산 편성에 있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예산이 자꾸 이렇게 좀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640조에 해당되는 예산이 어디로 쓸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또 쏠리게 되는데, 그런 쪽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사업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급등 나왔거나 정치 테마로 엮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테마주는 테마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도 예전부터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테마주로 끝나버리고 테마주로 끝나버리고 테마주로 끝나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너무 많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단기 급등 때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임자입니다. 그래서 4,000원 이상에서 저는 깔끔하게 매도 전략을 짜서 팔아내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더코디입니다. 이런 기업은 차트만 보더라도 모양새가 되게 좋지 않죠. 액면 병합을 하고 감자를 하고 진짜 우리가 그냥 쇼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감자도 하고 병합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막 100원, 200원대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좀 비싸 보이게끔 만들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 조정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기업이 살아날 만한 가치는 있는가 하면은 대주주 지분이 9.8%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별로 자기 회사에 관심이 있는 회사 같지는 않다. 그리고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5년 적자입니다. 이러면 이제 상폐 위험성까지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 지금 부채도 50억에서 600억까지 단기간에 확 늘어나고 있는데 자본 늘지 않고 있죠. 요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 잡고 잘못 갖고 계시면 거래 정지당할 수도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래서 저는 이거 들고 계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고요.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와줄 때 요거 이상현상으로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종목이라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가격 조정이 있다 보니까 액면 병합을 하고 감자를 때리면서 가격 조정이 있다 보니까 한 주당 가격이 조금 비싸 보이는 효과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니까 이거는 전혀 여러분들이 관심 눈독 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잘못 잡으면 진짜 골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들고 계시는 분들도 억울하겠지만 지금 요 위쪽에 샀을 때 대비해서 막 반토막 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억울하겠지만 이쪽에서 탈출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보니까 어때요? 답도 안 나오는 기업들이 꽤나 많죠. 지금 이렇게 증시가 허접스럽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도 허접스러운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차분하게 시장을 보내시고 연말을 보내시는 게 어떨까? 내년이 이제 또 다가오잖아요. 이제 내년이 올라왔을 때 또 설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는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를 좀 보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도 괜찮다. 지금도 역시 관망하자. 뭐 연말까지도 그렇고 자리가 잡을 때까지는 언제까지라도 관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세로 여러분들이 잘 버텨내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